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 달 동안 38% 상승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칠레 국영 구리 생산업체 코델코가 2024년 연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계기로 장난감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저소득층과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미디어 5개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최근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3년 TSMC의 차기 CEO 후보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제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56%, 다우 지수는 0.42%, 나스닥 지수는 0.83% 상승하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식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압도하며 지속적인 자본 유입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가 2.1% 상승했고 램 리서치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소매주들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으며 타겟과 메이시스는 각각 1.7%, 1.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9.9% 증가한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더욱 안정화시켰고 빅스 지수는 4개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2bp 하락해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1.4%, S&P 500은 1.1%, 나스닥은 1.1% 상승하며 각각 11월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11월 한 달 동안 10.8% 상승하며 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친기업 정책과 세제 개편 기대감, 금리 인하 전망 등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어플라이드 테라퓨틱스는 FDA 승인이 거절된 후 주가가 76% 폭락하는 등 일부 개별 기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3.7% 상승하며 345달러 16센트로 마감, 한 달 동안 38% 상승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테슬라 역사상 10번째로 큰 월간 상승률로 회사 가치에 약 3천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11월 상승은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에 대해 연방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AI 비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인 GM과 포드 주가는 각각 5%와 1% 하락했지만 리비안 주가는 19% 상승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주가를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인도의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이 5.4%로 집계되어 6.5%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과 7%를 예상한 인도 중앙은행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전 분기에 6.7%에서 하락한 수치로 2022년 말 이후 약 2년 만의 최저 성장률입니다. 이번 성장률 둔화는 제조업과 광업 부문에서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GDP 발표 이후 인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약 6.8%에서 6.74%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RBI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해리 체인버스는 이번 GDP 데이터가 광범위한 약세를 나타내며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 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텍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인도의 경제가 2025년에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BI는 2024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7.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5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칠레 국영 구리 생산업체 코델코가 2024년 연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10월 생산량은 목표를 2.9% 초과하며 올해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연간 목표인 132.5만에서 135.1만 톤 중 하단에 가까운 약 133.1만 톤 달성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 0.5% 증가한 수치이지만 코델코는 여전히 과거 최고 생산량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초 건설 실수, 광석 등급 저하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라조 인카 프로젝트의 지연과 사고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코델코는 4분기에 40만 톤 이상의 구리를 생산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3분기 대비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구리는 전기차와 녹색에너지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코델코의 생산 회복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한화큐셀, 미국의 퍼스트솔라, 그리고 몇몇 중소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반덤핑 소송의 결과로 이들 기업은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이들 4개국에 공장을 설립해 시장에 저가 제품을 덤핑함으로써 글로벌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투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2025년 4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되며 약 80%가 이번 관세 대상인 4개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큐셀의 말레이시아 제품에는 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계기로 장난감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저소득층과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쉬인은 장난감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테무 역시 장난감 검색량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신규 판매자 유치를 위해 낮은 수수료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품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텔과 스핀 마스터를 포함한 주요 장난감 제조업체는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이 안전성과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사는 문제된 제품을 제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품질 논란과 신뢰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미디어 5개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의 저널리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픈 AI가 콘텐츠 사용에 대해 허가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픈 AI는 모델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훈련되었으며 뉴스 콘텐츠 표시와 출처 표기, 링크 제공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기업이 원할 경우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일환으로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른 저작권 소유자들 역시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최근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3년 TSMC의 차기 CEO 후보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제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황은 제안을 듣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10분 만에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제안했지만 황은 엔비디아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자서전은 1964년부터 2018년까지의 창의 경력을 다루며 TSMC 설립 과정,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퀄컴과의 협력, 그리고 1980년대 인텔이 TSMC 투자 제안을 거절했던 일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과의 20년 이상의 우정을 회고하며 황이 엔비디아의 제조 파트너로 TSMC를 선택할 당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설립 초기였던 1998년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직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창은 인텔의 CEO였던 고든 무어에게도 TSMC 초기 투자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으며 현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응원하면서도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